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에 반발해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전원은 총사퇴했고요. 예. 또 곧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최종 후보들을 확정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관련 내용들 최지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오늘 오전에 대구, 강원, 제주 세 개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죠. 네. 예,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강원지사 후보에는 김진태 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2년 만에 재출마를 좀 하면서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대결을 하게 됐는데 일단 오늘 결과에 대한 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우선 대구시장 경선은 개인적으로 예, 조금 놀란 예상하셨습니까? 부분은 있습니다. 네. 홍준표 전 의원의 당선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컸는데 네.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보게 된다면 김재원 후보와 유영아 후보의 득표율을 합쳐도 홍준표 후보가 이기게 되는 이런 상황의 어떤 득표율을 보이고 있어서 네. 압승이었죠. 예. 어떤 경선의 어떤 대구 시민들의 민심 그리고 당원들의 민심이 홍준표 의원으로 좀 많이 쏠렸구나 이것이 예. 조금 놀랐던 포인트고 강원지사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박빙의 승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김진태 후보가 조금 더 차이를 많이 벌리면서 그렇습니다. 당선이 됐고 사실 강원지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이제 민주당이 이광재 의원과 이렇게 붙었을 때 예. 김진태 의원이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차이를 많이 벌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좀 지속적으로 나와서 그 부분이 조금 당심과 어떤 강원도민들의 민심에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지은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결과? 뭐 이런 분들이 되셨는데 약간 새롭다든지 뭐 청년이라든지 신인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뭐 전문성 이런 데 대한 예. 참신함 이런 것은 읽혀지지 않고 원래 항상 이름이 거론되시는 분들이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그래도 계속 앞으로 커다란 정치인으로 계속 이렇게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이광재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년의 국회의원 임기가 남아 있는데 예. 이것을 포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강원도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강원도지사를 하셨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은 일을 하셨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해보신 이광재 의원의 경우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싸워볼 만하다. 이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광재 의원도 출마를 하시기 전에 뭐 나의 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선 이러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걸 약속을 해주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시는 거 보고 역시 이분은 정말 강원도에서 과거에 강원도지사 할 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강원도 가면은 뭐 우리 광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대요.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과거에 강원도지사도 하시고 뭐 이래서 강원도 분들이 미래의 강원도 출신의 뭐 큰 인물, 큰 정치인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광재 지사는 강원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번 대구 경선을 보면은 사실 치열한 접전 양상을 벌이는 3파전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유영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윤 당선인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조금 치열한 양상이 예상됐지만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니 감산을 포함하고라도 홍준표 후보가 거의 과반을 획득을 했거든요. 유영아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소위 박심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원 영상까지 등에 업었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제 어느 지역이든 특정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의 어떤 그런 민심만 없고 그 지지만 없고 당선되기엔 좀 힘들다고 보고 사실 유영아 후보도 개인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내긴 했지만 사실 그 이외에 어떤 빛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었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영상 이외에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오늘 얻었던 득표율 이상의 어떤 득표를 보여주기에는 조금 한계적인 상황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또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재원 후보와의 단일화, 만약에 김재원 후보나 유영아 후보가
어떤 당선의 가시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성사시켰어야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상으로도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영상 이후에도 홍준표 의원이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는 여론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뭔가 승리를 거머쥐려면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무산되었던 부분들이 조금 유영아 후보나 김재원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토론해 보면 이제 좀 막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발언도 주고받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작용을 못했나 봐요, 그죠? 뭐 사실 토론이라는 것이 뭐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는 토론이 굉장히 좀 시청률도 높게 나오고 했지만 지방선거에서 토론 시청률이나 영향력 자체는 조금 적은 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 토론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어떤 내가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토론을 보고 전격적으로 어떤 지지의 방향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영향력이 적다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정책보다는 어떤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은 지점에 대해서는 참가했던 후보와 국민의힘 전체가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 경기지사 경선 같은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없이 굉장히 좀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토론 방식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경기지사에서는 또 이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과의 대결에서 졌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김은혜 당선인에게 뭔가 윤심이 조금 작용을 했다고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지금 공관위 차원에서 세부적인 어떤 득표 결과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서 구체적 수치도 발표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조금 크게 차이를 벌렸고 당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벌렸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승민 의원의 어떤 소회를 밝힌 것 같고 또 김은혜 의원도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민심과 같이 맞춰가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만큼 어떻게 소위 지금 언론이나 여러 미디어들에서 비판하는 소위 당심과 민심의 괴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심 차원에서 눈높이를 맞춰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예비후보 4인이 김은혜 후보에게 이제 일찍 견제구를 던졌어요. 예, 현재 민주당에선 경선 투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선 투표가 이제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궁금해지고 결선 투표까지 갔을 때 어떤 구도가 형성될 것인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결선 투표가 갈지 안 갈지는 사실은 봐야 아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아마 김동연 후보가 가장 지금 지지율이 많은 상황이니까 아마 김동연 대 반 김동연 1대 3이라든지 아니면 그중에 한 분 정도는 또 이쪽으로 오실 수가 있어서 2대 2라든지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마 김동연 후보가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최종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김은혜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하고 이렇게 봤을 때 대립각이 딱 세워지는 것 같아요.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부총리고 최근까지 대선 후보로 제3당에서 뛰기도 했고 굉장히 흑수저 출신의 자수성가형으로 뭐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경제부총리까지 하고 이 모든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실제로 아주대학교에서 교육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여러 일을 했던 그 행정 실적과 경력과 실력이 있는 후보거든요. 근데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젊고 여성이고 참신한 이런 이미지와 윤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여론조사에는 지지만 당원들한테 선택돼가지고 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는 김동연 그리고 유승민 이 두 분이 만약에 후보로 됐으면은 정쟁의 공방이 아니라 정말 정책 경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선거가 되지 않았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경기도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거라는 것이 들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김은혜 이렇게 두 사람이 선거를 했을 때도 굉장히 흥미로운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내 삶에 누가 더 도움이 될까?
경기도민들은 그런 잣대로 결국은 투표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경험이 풍부한 김동연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번 민주당 경기지사에서는 결선 투표가 성사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고예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안 될 수도 있을 것 안될 같은데요. 수도 있다. 예. 그런데 뭐 또 다른 새 후보가 어떻게 선거를 하시고 뭐 TV 토론도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뭐 결선 투표를 해도 오히려 흥행에 성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해도 뭐 오히려 당으로서는 예.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수완박 얘기를 좀 해보죠. 참 핫한 이슈였는데요. 여야가 그때 극한 대립을 이어왔던 검수완박 법안, 박병수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 여야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박 의장의 중재안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임 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이 중재안을 받는 데 대한 어떤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중재안으로 저는 최대 피해를 볼 분들은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재안들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검수 완박 자체는 아니지만 검수 늦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그냥 늦게 박탈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전혀 어떤 대안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 6대 범죄 수사권에서 2개 범죄로 축소를 했는데 이제 4개 범죄, 그러니까 빠지는 범죄 중에 하나가 선거 범죄와 관련한 것인데 선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사실 선거 수사 같은 경우에는 법리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수사도 중요하지만 예. 그러한 차원에서 법리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검찰의 것이 이관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는 일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할 수 없는 편이 있고요. 또 예. 합의문을 보게 된다면 보안 수사권 자체를 살린 것은 뭐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살려야 되는 것이었고, 근데 보안 수사 같은 경우에도 합의문을 보면 단일성이나 동일성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공범이나 진범이 드러났을 때 수사를 하지 못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사례를 보자면 검찰이 예를 들어서 사기 사건, 단순 사기 사건으로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다가 그것이 어떻게 조직적 다단계 범죄라든지 보이스피싱 수사의 혐의가 보이면 그것에 대한 수사를 이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일성과 동일성에 제한된 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이번 어떤 중재안을 통해서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이를 통해서 좀 피해를 볼 실제로 피해를 입는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어떤 인권과 피해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정치권에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한 유감이 듭니다. 예. 최지은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뭐 저는 이 강대강으로 검찰 검수 완박에 대해서 모든 이제 언론이 주목하고 있을 때 예.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수 완박에 대해서 호불호가 나누는데요. 대부분의 민주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들께서도 검찰이 독립적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다. 그래서 그 예. 방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대부분의 정치인과 그리고 검찰들조차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필요성도 서로 동의했고 방향도 서로 동의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지금 급하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것을 급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예.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독주처럼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춰서 일단 그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네 개 범죄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권을 검찰이 못 가지고 오지만 오히려 예. 조금 조금 더 과민한 경제나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수사권을 검찰의 힘을 빼고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중기적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그 개혁 특위를 여야가 다 같이 들어가서 같이 예. 토론을 해서 만들자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 발 물러난 것이고 또 그걸 국민의힘이 받아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필요성,
방향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그 시기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크게 양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뭐 거대 당에 독주하고 뭐 야당은 엄청나게 반대하고 뭐 과거에는 무력 시위도 있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재안을 한 것은 오히려 큰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 법조계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바를 고려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결사항전을 외쳤거든요. 이번 그렇습니다. 중재안을 조금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시나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사항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데 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해도 회기를 쪼개게 하면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막을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 중재안 내에서 어떻게 사법 체계와 국가의 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과제였을 것 같아요. 또 당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정치적으로 가장 한숨을 돌린 건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모두 동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양양재 의원의 어떤 인터뷰만 보더라도 네. 뭐 한 50명 정도는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봤고 뭐 조웅천 의원, 김혜영 의원 등등 청년 비대위원들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 상황에서 중재안 없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해서 밀어붙였을 때는 어떤 지방선거에서 끼칠 수 있는 그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후퇴하기에는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분들로 불리는 그분들의 어떤 비난과 비판이 강하게 있을 수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퇴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중재안을 통해서 민주당에게는 일종의 퇴로가 만들어진 것이고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출구가 생겼다는 의견이셨는데 강경파들의 어떤 반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수청 설치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입법 이후 과정에도 이제 변수가 많잖아요. 지금 뭐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검찰 개혁을 검수완박을 찬성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시죠. 예. 그런데 이게 절반의 실패다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6개 수사 중에 4개의 검찰 수사권을 일단 없앴고 나머지 2개를 없애는 그 시간을 미룬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무작위로 미룬 것이 아니라 한국형 FBI와 같은 그런 기관을 동시에 설치를 하고 또 그런 개혁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특히 그 검수완박을 바라셨던 분은 이러다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이게 한 단계 진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급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 방향과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공감대를 이루어지면은 더 오히려 잘 될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정해져 버렸으니까.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여야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에 중용을 택한 상황인 것 같은데 검찰의 반발이 너무 거셉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도부들이 총사퇴를 하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에서도 이문정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정말 그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 그동안 검찰의 그런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 없이 이렇게 반발을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검찰의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검찰의 이런 집단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검찰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 조직의 이익이 많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중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재안에는 검찰도 동의했던 그 방향과 필요성이 맞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거를 가지고 사직서를 단체로 내고 이런 것은 일정 부분은 그 검찰의 조직의 이익과 그리고 검찰 출신들의 개인의 이익이 반영이 된 점도 있기 때문에 네. 보기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동안 가장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지금 대선을 지고 나서 다시 민주당이 나와가지고 검수완박 얘기가 가장 큰 것으로 떠오르고 그걸 가지고 검찰과 다시 한번 이렇게 검찰개혁 시즌2가 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제 삶에 검찰과 얘기할 일은 하루도 없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검찰이나 경찰과 얘기를 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나의 교통, 뭐 물가,
아니면 뭐 부동산 이런 얘기는 다 뒷전이고 예. 우리가 너무 검찰 개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으로 좀 봉합이 돼서 예. 다시 이제 민생 그리고 이제 거대 야당으로서 견제 그리고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이제 정치적 견제를 하는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다시 조금 더 우리가 이 중점을 좀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검찰이나 입법부 모두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이문정 검사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어떤 기소 독점주의나 패단에 대해서 검찰이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예. 대한 어떤 대안을 조금 같이 천천히 마련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게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소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들을 꾸리는 어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측면에서 통제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검찰총장의 대통령의 일방적 임명권에 대한 제한 요건을 건다든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제도는 손질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수처를 따로 이관을 해놓고 지금 뭐 검수완박 하겠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어떻게 할지 또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또 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미 6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무소불위의 인사권이나 검찰총장의 권한을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제도 좀 더 뜯어고치면 더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논의는 저는 좀 국민들을 위한 어떤 개혁이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뭐 검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어떤 쓴소리도 좀 하고 싶고 국회 차원에서도 과연 그 중심에 국민이 있었는가에 대한 쓴소리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지방선거와 검수완박을 둘러싼 이슈들 최지훈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